변상옥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기자수첩에서는 뭘 가지고 오셨어요? KB금융지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금융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예. 신임 회장 선출을 앞두고 있죠. 7명에서 4명으로 후보가 압축됐고 오늘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리면 최종 면접을 거쳐서 1명을 낙점하고 예. 29일 날 이제 이사회를 열어서 마지막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이군요. 예, 오늘. 금융권은 다 이 얘기로 시끌벅적합니다. 사실은 네. 우리가 요 얘기는 그동안 잘 못 다뤘어요. 금융권 얘기는. 잘 됐네요. 오늘 기자수첩에서 좀 하여튼 어떤 얘기인지 자세하게 들여다보죠. KB금융 회장 행장이 다투면서 4분 겪었고 회장 중징계 받고 굉장히 어지러웠었잖아요. 새 회장 선임과 함께 수습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새 회장은 금융인으로서 전문성도 물론 갖춰야 되겠지만 글로벌 금융 환경에 대한 이해도 좀 깊어야 되겠고 비전도 뚜렷해서 사람들을 좀 이끌어 가야 되는데요. 국민은행은 또 주택은행하고 합쳐져서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합과 단결도 이끌어내야 하고 그 대신 정치적인 잡음이 좀 일지 않도록 이번 회장 선임 절차가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끌어졌다. 외부에서 압력이나 개입 같은 건 없었다. 이런 게 있었다는 소리 제발 좀 안 나오도록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금융권의 낙하산 인사들이 뚝뚝 떨어지는 거 이거는 자주 사회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KB 사태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돼버렸는데 맞아요. 회장님은 모피아 출신입니다. 재무부 관료 출신. 행장님은 연피아 출신입니다. 금융연구원 출신 이런 거. 연피아.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금융권의 CEO가 정치원의 낙하산 인사로 자꾸 내려오는데 회장님은 저쪽 줄, 행장님은 저쪽 줄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다른 정치적인 배경을 갖고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트러블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걸 심사해야 되는 위원회조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다들 모피아 출신 아니면 연피아 출신들로 제재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니까 거기서도 또 파벌로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심각해지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거죠. 이런 상황 보면서 좀 희한한 거는 그 KB든 어디든 정부가 단 1%의 주식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회장과 행장은 나라에서 선임을 하느냐. 이게 희한해요. 그게 바로 이제 관치라고 하는 거죠. 관치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나라 대다수 은행은 주인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금보험공사나 국민연금이 대주주인 경우가 많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낙하산과 외압이 생기는 겁니다. 주인이 뚜렷하면 되는데 주인이 뚜렷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예금보험공사나 국민연금은 결국 정부의 손에 휘둘리게 돼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온 경영진은 자기에게 줄 빨리 서는 사람들로 또 밑에 임원과 간부들을 채우게 돼 있습니다. 빨리 주도권을 잡고 지휘를 해야 되니까. 그런 조직 문화에서 창의적인 금융상품을 개발한다거나 경쟁력을 강화한다거나 이런 게 쉽지 않은 거죠. 많죠. 임직원들은 새로 낙하산으로 들어온 회장한테 줄서기 바쁘고 조직이 허술하니까 금융사고는 터져서 돈은 새 나가고 맞아요. 낙하산이니까 직원들한테 눈치가 보인단 말이죠. 노조한테도 눈치 보이고 그러면 봉급 올려주는 걸로 어떻게든 다독거리고 때우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경쟁력은 내려가고 비용은 오히려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경쟁력 얘기 지금 하셨으니 말인데 우리 금융의 국제 경쟁력 따지자면 어떤가요? 무지하게 나쁘죠. 무지하게 나쁩니까? 예. 최근 발표된 세계 경제 포럼의 2013년 국가 경쟁력 평가 보고서에서 금융시장의 성숙도만 따지면 우리나라가 81위를 했죠. 아마 전체 몇 개국 중에요? 148개요. 그러니까 절반은 한참 못 미치는 낙제생이죠. 그러네요. 예. 그 전해만 해도 성적이 나빴는데 71위였는데 또 한 10계단 정도 미끄러져 내려갔어요. 이유들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벤처기업에게 제대로 자금을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거 눈치 보면서 안 하고 대출받는 절차는 엄청나게 까다로워서 문턱은 높고 완전히 갑질만 자꾸 하려고 그러고 은행이 투명하고 건강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횡령을 한다거나 부실한 저기는 많고 하니까 건전성 점수도 나쁘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금융 후진국이에요. 가나, 아프리카의 가나, 말라위보다도 아래입니다. 우간다하고 동급이에요. 가나, 말라위 같은 나라보다도 아래고 그 나라를 우리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선진국이라고 할 수는 없는 그렇죠. 나라니까. 아프리카 우간다하고 동급입니다. 아무튼. 이러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시아의 금융 허브가 될 거다 이런 거창한 얘기들 많았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나요? 아무튼 자기 반성과 혁신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 은행 저 은행이 합쳐지면서 덩치는 커졌는데 그래서 금융 지주 회사가 어떻고 폼은 잡았는데 완전히 호빵맨인 거죠. 호빵맨. 왜냐하면 살은 쪘는데 근육이 하나도 없어 안에. 그러네요. 이런 거예요. 경영과 영업에서 말씀하신 대로 창조적인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경쟁력이 상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의자 놓고 가만히 앉아서 예대 마진 챙기고 수수료 떼어서 남기고
손쉽게 돈 버는 것만 매달리는 거죠. 예. 또 어디 좀 장사가 되는 데 있다 그러면 은행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서로 경쟁하면서 돈 빌려주겠다고 하니까 대출 경쟁 벌이다가 결국 부실 대출 또 안게 되고 그래요. 세계로 뻗어나가랬더니 국내에서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이런 거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은행 직원이 횡령하고 대출 사기치고 주택 채권 위조하고 이런데 금융 건전성 국제 경쟁력 점수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렇죠. 예. 아무튼 은행 수익률을 나타내는 총 자산 이익률 보니까 0.38인데 아시아의 가장 꼴찌 수준이고요. 순 이자 마진도 보니까 1.8% 정도인데 이건 10년 이래 최저 수준이에요. 지금 엄청난 수준입니다. 자, 도대체 어떤 과제들이 그럼 남아 있는 건지 좀 정리를 해보죠. 금융도 서비스 산업입니다. 물론이죠. 첫째는 정부가 이거는 우리가 키워야 할 산업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예. 정부가 정부 정책에 돈 대줄 기관이라고 본다든가 정부가 사람들 심어가지고 통제할 기관이라고 보면 이것부터가 이제 잘못의 시작이죠. 예. 고객의 요구를 바탕으로 해서 상품이 나오고 고객이 이득을 계속 얻어야만 커나갈 수 있는 게 산업입니다. 아하. 우리의 금융도 그런 거예요. 근데 정치권 눈치 보랴 단기 실적에 급급하게 만들고 낙하산이 가서 정부 눈치 보는 금융기관으로만 일을 한다면 산업으로 못 크는 거죠. 81위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해서는. 정부가 관치금융을 내려놓는 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러네요. 예를 들면 다음 카카오에서 텔레그램으로 이용자가 망명하듯이 창조경제 한다 그래놓고 사이버 망명 이런 거 안 되는 거거든요. 금융에서도 그랬습니다. 녹색금융 한다 그러더니 5년 하고 끝나고 동부가 금융한다고 하더니 5년 하고 끝나고 대통령 바뀌면 금융정책도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금융권이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잘 짚어주셨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